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0쪽과 31쪽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각기둥의 의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겨냥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배울 때 겨냥도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간략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자, 간략하게 그릴 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자, 요 남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겨냥도를 그릴 때에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내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친구 말대로 보이는 모서리는 이처럼 실선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실제로도 여기 보이지 않죠? 이 모서리가. 이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마주보는 모서리는 서로 평행하게 그리고 길이도 같게 그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에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평행하죠. 그리고 길이도 같게 그리셔야 돼요. 뭔가 한 개를 더 길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해서 그리도록 합시다. 요 세 가지를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것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알아봅시다. 자, 색칠된 두 면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요 면과 요 면, 윗면, 아랫면이 다 무슨 모양이죠? 네, 삼각형입니다. 아래 옆에 있는 도형은 오각형이고요. 그 다음 도형은 육각형이에요. 어때요? 모양이 서로 다 같고 서로 평행하죠. 자, 그러면 각기둥에 색칠된 두 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아래가 서로 평행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가 있나요? 모양이 어때요? 삼각형, 삼각형, 오각형, 오각형, 육각형, 육각형으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합동이라고 하죠. 이처럼 이 도형의 윗면과 아랫면은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각기둥에 색칠된 이 면들은 나머지 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머지 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첫 번째 도형으로 살펴보면 밑면과 만나는 이 면들은 밑면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나요? 각도로 따지면? 맞아요. 90도로 만나죠. 90도로 만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인데. 맞습니다. 수직이라고 하죠. 수직. 자, 이 각기둥이 색칠된 면들은 나머지 면들과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에 색칠된 이 윗면과 아랫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밑면이라고 합니다. 밑면. 그리고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선생님 얘기했듯이 선생님 설명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 화면을 잠시 멈추었다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용을 이해한 뒤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주세요. 31쪽을 보겠습니다. 각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알아봅시다. 자, 가나다 3개의 도형이 있는데 두 밑면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색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형광펜을 아니면 색연필이나 형광펜을 이용해서 색칠 한번 해보세요. 색연필과 형광펜을 이용하는 이유는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어서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색깔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가에서 밑면을 색칠하고 나에서 밑면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의 밑면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밑면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까 밑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평행하다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색칠한 부분은 평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칠하시면 안 되고요. 도형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걸 생각해서 이 부분을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색칠이 되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은 각각 몇 개인가요? 자, 달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색칠한 두 면과 만나는 면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네요. 이 5개는 밑에 있는 밑면의 모서리를 세웠을 때와 같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가하고 나는 여러분이 직접 세워서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각기둥에서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과 같이 이렇게 밑면과 만나는 면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옆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때 각기둥의 옆면은 다 무슨 모양일까요? 맞습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여기 펜으로 그은 부분을 보면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모두가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옆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보고 밑면과 옆면을 찾아서 써보는 건데요. 자, 도형이 이제 다 기호가 나와 있죠. 기호가 나와 있어서 기호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밑면의 모양을 쓰거나 옆면의 모양을 쓸 때 도형을 그릴 때는 도형의 내용을 읽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줍니다. 요거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계 방향으로 읽어준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찾았던 밑면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밑면이었죠. 자, 이 밑면을 한번 쓸 때는 앞에 꼭 면이라고 쓰셔야 돼요.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밑면도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옆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옆면이었죠. 이렇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맨 앞에 쓸 때는 면이기 때문에 면이라는 표시를 해주시고요.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써주고 구분 표시로 쉼표를 꼭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밑면과 옆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밑면과 옆면에 대해서 배웠는데 밑면은 중요한 특징이 두 개의 밑면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이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았습니다. 옆면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옆면이란 밑면과 만나는 면을 얘기했어요. 밑면과 만나기. 그리고 이 면들은 모두 다 어떤 모양이었죠? 맞아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면과 옆면은 서로 어떻게 만난다? 네, 수직으로 만납니다. 오늘 요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업은 완성된 것입니다. 잘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